선생님들은 이 가슴 엑스레이를 보고 어떤 진단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좌측 하부 폐하의 흉수가 의심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만약 여기에서 횡격막 탈장이 바로 떠오르지 않으셨다면 선생님 역시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어린이를 변비라고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의사 3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의료계는 삭발까지 하면서 봐야 하는 상황을 살피지 못해서 아이가 사망한, 소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3년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법정 구속이 된 바 있습니다. 8살 어린이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사 3명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2013년 5월 27일 새벽 경기도 성남의 한 병원 응급실에 8살 어린아이가 배가 아파 내원했습니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인 A씨는 환아의 복부 엑스레이상에서 변비 소견을 확인 후 관장을 지시했고 환아는 곧 증상이 호전되어 같은 날 오후 소아과 외래로 다시 내원하기로 하고 귀가했습니다. 5년 후인 2018년 10월 법원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의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씨가 진료했던 환아가 2주 후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 탈장과 혈용, 그리고 이에 동반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했는데 처음 응급실에서 이를 변비로 오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A씨를 대신해 그날 응급실에서 환아를 만났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진과 같은 흉수 의심 소견만으로 횡격막 탈장까지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흉부와 복부의 장기를 구분하는 횡격막은 얇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횡격막에 결손이 있거나 후천적으로 외부의 충격에 의해 횡격막이 손상되는 경우 복부의 장기 일부가 흉곽 내로 이동하는 횡격막 탈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환아의 경우 2013년 5월 초, 그러니까 처음 응급실에 내원하기 약 3주 전 합기도를 하던 중 충격을 받은 것 같다는 보호자의 진술이 뒤늦게 확인되어 외상에 의한 횡격막 탈장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횡격막 탈장은 임상에서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찾아봤더니 2015년 한 해 동안 횡격막 탈장으로 정복 수술을 받은 5세에서 10세 사이의 환자는 전국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횡격막 탈장은 무증상으로부터 위식도 역류, 복부 불편감과 같은 소화기 증상,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과 같은 호흡기 증상까지 다양한 증상이 급성 또는 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데다가 초기에는 가슴 엑스레이상에서도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진단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의학계의 상식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극히 드물고 초기 진단조차 어려운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충격적이지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렸던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형법의 잣대로 재단하여 처벌, 구속한 것이야말로 더 큰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형사범죄는 행동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일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의도가 있는 치료 목적이 분명했다. 선한 의도로 의료행위를 한 것이지 고의로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판결문을 보면 중간에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왜 촬영 결과를 보지 못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의사가 고의로 촬영 결과를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세계의사회와 미국 의사협회 등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세계의사회는 의료행위 범죄화에 대한 결의를 통해서 적절한 비형사상 구제 조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부과되어 왔다며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에 반대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이는 환자에게 해가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의사협회는 선의에 의한 의료적 의사결정이 형법 위반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하려는 법안에 반대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순간부터 건강보험이 정해놓은 대로만 진료해야 하고 왜곡된 의료 구조 속에서 OECD 평균보다 3배 높은 강도의 진료를 소화해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의사입니다. 다른 나라 의사들에 비해서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진료를 소화해내야 하고 본연의 진료에만 집중하기에는 각종 행정 업무와 규제, 그리고 심사 기준의 제약이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의사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심사뿐만 아니라 진료 결과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까지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알리고 단결된 힘으로 당당하게 맞서 왜곡된 의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018년 11월 11일 오후 2시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걸기 대회가 열립니다. 선생님의 발길 하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로잡는 힘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13만 의사 선생님들의 단결된 목소리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